네, 목요일 오늘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른병원 임대순 원장님과 함께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오늘은 또 이렇게 가운도 입으시고 척추인가요, 저희? 예, 맞습니다. 척추입니다. 네, 척추 모형까지 이렇게 갖고 오시니까 와, 이게 진짜 실감이 납니다. 오늘 이렇게 직접 갖고 나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이제 시니어분들께서는 이제 허리 통증이 많은 통증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걸 좀 설명해드려서 갖고 왔습니다. 네네. 시니어층부터 해서 사실은 젊은 층에서도 요즘에는 허리 통증들이 굉장히 많죠, 다양하게. 많습니다. 네네. 네. 일단은 척추 지금 저희가 몇 개 펴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경추고, 위에 쪽이? 흉추고, 네. 이제 요추고, 이쪽 요추고, 이쪽이 이제 골반뼈인데 네. 일단은 이제 현대인들이 특히 젊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아픔을 통증하는 이제 목 쪽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이제 우리 책도 많이 읽으시고 책 많이 읽으시죠? 아니면 저처럼 컴퓨터를 많이 하거나 요즘 대부분이 다 스마트폰, 컴퓨터 때문에 스마트폰 많이 보고 있으면은 네. 이게 보통의 정상은 이제 커브가 이렇게 있으세요. 커브가 이렇게 있고 네. 지금 이게 보면 삐뚤어졌는데 이게 삐뚤어진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커브가 다 있으세요. 모든 사람들은 다. 네. 왜냐하면 사람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완화작용을 시켜주기 위해서 네. 그래서 커브가 이렇게 있는 건데 이쪽 커브, 이쪽 네. 커브, 다시 주가면 다시 이렇게 커브가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S라인처럼 이렇게 맞습니다. 있네요. 네. 그런데 경추는 네. 원래 이런 식으로 커브가 있는 게 정상이지만 네. 자꾸 목쪽이 C자로. 그렇죠. 자꾸 이렇게 앞으로 숙이다 보면은 일자목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자목이다. 아니면 거북목. 거북목 증후군이다. 아주 네. 잘 알고 계세요. 네. 거북목 증후군이다 해서 아픈 거거든요. 저도 아. 그래서 지금 많이 아프고. 선생님도요? 맞습니다. 이게 엑스레이 찍어보면은 현대인들 대부분 다 갖고 계세요. 사실 청소년들 있는 가정에서도 저희 아들이 요즘에 막 부항 뜨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젊은 애가 이 목에 너무 아프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컴퓨터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치료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거로는 물리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 그래요. 생활 네. 습관 교정하는 방법이 있고,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자주 호소하신 통증 중에 하나가 요추 통증, 네. 요통이라고도 하는데, 네. 이 가운데 보시면은 지금 화면 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 회색 부분, 네. 이 회색 부분, 선생님이 손가락을 지금 가르치시는 그 부분. 네, 이 회색 부분이 디스크예요, 디스크. 하얗게 이렇게 그렇죠. 사이사이 네. 들어있는. 그래서 우리가 뭐 디스크 있다, 디스크 네.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이 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데, 아, 이게 나이가 들면은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네. 좀 드라이해지고 퇴화가 되면서 네. 안 좋게 변해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습기가 많이 있던 것들이 습기가 없어지니까 수분이 역시 빠지는군요. 그렇죠. 중력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까요? 네. 얇아지거나 그렇죠. 닳거나 짜부라드는 거죠. 네. 그럼 짜부라들게 되면은 이 옆에 혹시 이 신경이 나오는 구멍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노란색 같이 이렇게 그렇죠. 있어요. 이게 신경이에요. 이 신경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구조상 눌리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디스크가 작아지다 보니까 네. 이 중추해주는 그런 역할이 없다 보니까 이 구멍이 나오는 신경이 좁아지는 거예요. 디스크가 있어야지만 이게 좀 여유 공간이 있어서 신경이 이렇게 있을 텐데. 그렇죠. 잘 지탱을 해주지만 예. 이 디스크가 없어지고 얇아지면서 네. 옆에 나오는 이 구멍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통증이 생기는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고 네.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네. 이 척추 밑으로는 신경이 없으세요. 인체 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신경들이 이제 어태치하는 부분, 네. 그러니까 지금 다리 다리. 또는 엉덩이 네. 또는 발 어. 여기가 아프시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사실은 이 척추 쪽에서 예. 요추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신경이 좁아져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엉덩이 쪽의 통증이나 다리에는 그 신경이 아니라 지금 이 디스크 눌리면서 생긴 신경이 눌릴 때 그 맞습니다. 통증이 밑으로 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네. 만져보면은 내 살이 아닌 것 같다. 아니면은 만졌는데 통증이 심해지진 않고 잘 모르겠다. 네. 그런 경우는 사실은 요추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 쪽에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군요. 허리 쪽에 문제가 있어서 네. 사실은 다리가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게 네. 바로 어르신들이 자주 호소하시는 통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원인은 이 허리 쪽에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럼 디스크도 많이 이렇게 약간 쪼그라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밑에 쪽 디스크들부터 그래요, 주로? 눌리니까. 그렇죠. 이제 가장 우리가 흔하게 생기는 부위가 네. 4번, 5번이에요. 아래쪽에? 4번, 5번. 네. 가장 아래쪽에. 네. 왜냐하면
중력 때문에 가장 많이 그렇겠죠. 눌리는 부위이기 때문에 네네. 네,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네요. 거기서부터 이제 통증이 시작되기 시작한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쪼그라들었을 때는 어떻게 회복할 수는 없어요? 다시 탱탱해진다거나 뭐 아주 이런? 좋은 질문이세요. 네. 이 치료를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네. 젊어지는 수밖에 없는데 젊어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주위를 네. 강화시켜주면 됩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이 디스크 얇아졌기 때문에 네. 이 신경이 예? 작아졌기 때문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경을 넓힐 수는 없으세요, 이 구멍을. 네. 그렇기 때문에 주위 근육을 강화시켜줘서 디스크가 펴지는 효과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펴진다기보다는 예. 이 주위 근육들을 네네. 강화시켜서 튼튼하게 만들어주면 지탱이 잘 될 거잖아요. 아. 그 지탱을 잘 시켜줌으로써 네. 이 디스크를 유지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그 강화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이제 저를 보면서 네. 이 스포츠 메디신 닥터나 아. 통증 전문 닥터를 보면서 네. 적절한 운동 치료 요법을 처방을 받으셔서 네. 물리치료 하시는 게 가장 효과 좋습니다. 스포츠 메디슨 닥터 지금 이곳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는 한 3분 정도밖에 안 계신다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좀 다르게 접근하실 것 같아요. 치료 방법도. 그렇습니다. 이제 네.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이 통증의 원인이 뭔지를 가장 먼저 찾아보고 네. 그에 맞는 이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근육이 네. 많이 적어졌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이제 근육 강화 운동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럴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주사 네.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연령대별로도 좀 통증이 다르고 그렇겠어요. 그러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 좀 알려주실까요? 연령대별로. 자, 이제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북목 증후군. 네, 목 쪽에 그렇죠. 네. 그다음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추 통증, 요통. 아래쪽으로.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이제 레디큘러 패스라고 하는 이 그 연관통 네, 네. 밑으로 내려가는 퍼지는 통증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방사통 막 이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방사통.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다리에 있는 통증이 아니라 사실 허리에서 오는 통증이 그렇게 내려가는 건데. 맞습니다. 다리를 막 아무리 주물르고 막 거기에다가 파스 붙이고 막 이런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니네요. 전혀 그러면. 아니죠. 네. 통증 자체가 위에서 오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은 그렇게 좀 강화하는 운동들에는 어떤 것들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일단은 있는. 이제 이 가장 중요한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으로는 이 앞을 생각해 보시면은 이 앞에 다 근육이 있으세요. 네, 이 네. 근육이 네. 특히 복근이 있고 배 쪽에.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박스라고 생각하고 자주 얘기를 해요. 박스라고. 예. 이 앞에 박스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 복근, 네. 그다음에 pelvic floor, 네. 그다음에 diaphragm. 어. 이렇게 박스가 있고 네. 이 박스를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하면 됩니다. 배의 즉, 근육을 강화시키는 맞습니다. 거예요? 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배에 집중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배만 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근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네. 이 박스에 있는 모든 근육들이 같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 아프신 분들이 복근 운동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복근 운동이라고 하면은 뭐 윗몸 일으키기 맞습니다. 이런 건가요? 근데 이것도 조심해야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허리 시니어분들이 하시기에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제 네. 크런치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네. 크런치 운동은 복근 운동보다는 조금 약하게 네. 더 복근을 자극시켜주는 운동이 있습니다. 어. 누워서 네. 끝까지 올리는 게 아니라 어깨를 땅에서 뗄 정도만 살짝만 한. 살짝만 왔다 갔다 하셔도 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복근의 어떤 강화되는 뱃살도 맞습니다. 동시에 빠지면서 좋겠네요. 뱃살은 아니에요? 사실은 빠지진 않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데 네. 뱃살을 빠지게 하려면 사실은 네. 카디오 운동을 해서 네. 칼로리를 소비를 시켜야 됩니다. 단지 이제 네. 복근 운동 많이 하게 되면은 네. 복근이 도드라져 보이면서 어. 마치 살이 빠지는 효과처럼 보일 수는 있겠죠. 근육처럼 이제 돼버린다는 그렇죠. 네. 거군요. 예. 여하튼 복근 운동을 하면은 허리 쪽에 이 통증이 좀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운동이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다른 뭐 경추나 이런 쪽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일단은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고 좋은 자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네. 저희가 딱 볼 때도 모니터 화면이 눈과 일직선이 되는 네. 너무 높거나 너무 낮지 아, 않게 네. 그리고 턱을 항상 당기셔야 돼요. 네네. 우리 현대인들은 대부분 턱을 앞으로 많이 이렇게 내밀어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네. 폰을 볼 때도 그쵸. 컴퓨터를 할 때도 책을 읽을 때도 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습관적으로 이렇게 턱을 당기셔야 됩니다. 네네. 당겨서 네.
이 유지, 중심을 유지하시는 게 좋으세요. C자가 위에는 유지되고 맞습니다. 이렇게 좀 라인이 S처럼 이렇게 맞습니다. 되게끔. 한번 네. 추파춥스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추파춥스를 가운데에 이렇게 딱 놓으면은 균형이 잘 유지되잖아요. 사탕이요. 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앞으로 내려가면은 앞으로 넘어질 확률이 높으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조금이라도 당기게 되면은 네. 이 뒤에 목 근육 쪽에 엄청난 텐션이 가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진짜 우리 뇌가 굉장히 무겁다면서요.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머리가. 그러니까 이 네. 머리가 무거워서 이 운동을 좀 잘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이걸 방치했을 때는 어떤가요? 이런 경추나 이런데 통증을 그대로 뒀을 때? 맞습니다. 방치를 자꾸 하게 되면은 네. 이제 관절염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 목 근육도 강화시켜주고 네. 좋은 자세 유지하고 어. 그러는 게 이제 퇴행성 관절 예방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대로 뒀다가? 나쁜 자세를 유지하고 네. 생활 습관을 교정시키지 않으면 네.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들은 뭐 어디나 다 척추에는 다 있는 건가요? 뭐 허리, 목 뭐 이런 데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전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은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우리가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경우가 네. 사람들이 자기 손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렇죠? 네. 어제 오신 환자분도 자기 손끝이 자꾸 부풀어 올랐다 그래요. 네. 특히 가장 마지막 마디가 네, 끝쪽에. 예. 맞습니다. 가장 마지막 마디가 나이가 들면서 부풀어 오른다고 또 아프다고.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찰흙을 생각해 보시면은 네. 찰흙이 서로 부딪히게 되면은 끝이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네. 마찬가지예요. 뼈와 뼈가 자꾸 부딪히다 보면은 그 끝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치 여기가 네. 살짝 튀어나온 것처럼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게 바로 퇴행성 관절염의 초기 증상이고 어. 무릎도 이제 네.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 보시면은 네. 무릎이 두꺼워졌어. 약간 빨개지고 막 이러시는데요? 빨개지고 두꺼워지고 평소 이제 옛날에 사시는 것보다는 네. 많이 무릎이 커졌다 그래요. 어. 그게 뭐냐면은 네. 이제 하이퍼트로피 이제 뼈 자체가 이제 커진 거죠.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그럼 네. 그것도 퇴행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그것도. 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군요. 네. 그럼 무릎에서 그런 증상이 보인다 그러면은 이것도 어떤 운동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이제 무릎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 무릎이 아픈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네. 우리 특히 이제 시니어분들 무릎이 가장 많이 아픈 것 중에 하나신데 무릎과 무릎이 이렇게 있을 때 네. 연골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네. 무릎은 네. 마찬가지로 이제 중력 때문에 네. 자꾸 부딪히세요. 아, 이 허리처럼 네. 4번, 5번처럼 네. 자, 연골이 보호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음. 나이가 들게 되면은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다 닳아요. 네. 연골도 닳아 없어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완충 작용을 하는 그런 연골이 없기 때문에 네. 뼈가 자꾸 부딪히게 됩니다. 뼈끼리. 그러면서 아프게 되는 건데 네. 이걸 마찬가지로 덜 부딪히게 하려면은 똑같아요. 네. 이 허리도 어. 운동을 하면서 네. 주위 근육을 강화시켜주면서 네. 서로 좀 덜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덜 부딪히게. 그러니까 주위 근육을 네. 강화시켜주면은 어. 아무래도 덜 부딪히겠죠. 무릎과 지지대. 무릎 사이에도 그렇죠. 예. 이제 무릎과 무릎 이렇게 있으면은 예. 이 주위에 많은 근육들이 감싸고 있으세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다리 이렇게 펴는 운동, 네. 헬스장 가면 이렇게 펴는 운동 많이 예, 하시죠. 예, 그다음에 예. 스쿼트 운동 같은 거 좋아요. 많이 하시죠. 네. 그게 바로 이 뼈와 뼈가 그 무릎이 있을 때 네. 그 주위 근육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좀 덜 아프게 되는 운동이 되는 겁니다. 네. 자전거는 어떤가요?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운동이세요. 무릎을 위해서? 맞습니다. 예. 시니어분들 이제 중력을 이기려는 운동이 좋은 운동은 절대 아니에요. 어. 왜냐하면은 이제 러닝머신을 한다든가 네. 달리기 한다든가 네. 이 운동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미 무릎이 안 좋으신 상태에서 어. 자꾸 중력에 가하다 보면은 무릎이 안 좋아지시고 더 아프게 되세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운동을 하시게 되냐면은 자전거 타기. 네. 자전거 타기는 중력에 반하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자전거를 타시게 되면은 네. 카리오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이제 그 주위, 다리 근육 주위를 강화시키는 운동이 됩니다. 네. 동시에 또 허리 근육도 좀 강화될까요? 자전거는? 그건 아니에요. 무릎만? 그렇다기보단 아. 사실은 이제 더 다른 운동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아, 네. 이제 그 물속에서 걷는 운동 있으시잖아요. 예, 물속에 걷는 예. 운동. 다리 운동, 그 자전거 타는 운동이랑 비슷하긴 하지만 네. 이 물속에 이제 둥둥 떠서 이렇게 헤엄쳐 가시려고 하다 보면은 자꾸 거들려고 하시다 보면은 네. 아무래도 좀 카리 운동이 많이 되거든요. 어. 그러면서 이제 다리 근육도 좀 강화가 되시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좋으세요. 물속에서 하시는 물속에서 거. 걸어 다니시는 운동. 그건 어떤가요? 이렇게 누워서 자전거 타는 모습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네네. 누워서 발만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도움이 될까요? 아마 그것도 카리오적인 운동은 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하튼 자꾸 그런 식의 중력에 반하는 네. 그런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보다는 네. 아무래도 조금 어시스트를 받으면서 아. 뭐 자전거 타기라든가 네, 물속에서 걷기. 걷는 거. 네. 네. 이런 거 하실 때 무릎을 좀 강화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살을 빼는 건 어떤가라는 그런 네. 제안도 하시거든요. 허리 아프실 때. 맞습니다. 살 네. 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네. 살을 빼면은 이제 중력이
덜 가해지기 때문에 덜 아프게 됩니다. 네, 확실히 도움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거나 네. 이런 것도. 예. 이런 손목 쪽의 통증들도 이제 퇴행성 관절염 중에 하나인가요? 시작되는 게? 맞습니다. 손목 같은 경우는 이제 카팔 터널 신드롬이라 그래서 네. 이제 손목 골관 증후군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네. 어떤 식으로 많이 생기냐면은 타이핑을 많이 하시는 그렇죠. 경우, 예. 아니면 이제 가정주부가 주방 많이 하시는 경우, 네. 뭐 셰프나 뭐 반복적인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세요. 네, 네. 그럴 때는 일단은 제가 초음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초음파를 보고 바로 진단이 가능하세요. 네. 여기 이제 메디안 너브라는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데 네. 그 신경이 눌려서 많이 아픈 거거든요. 손목에도요. 그렇죠. 이제 손목에서 뭐 여기가 저리고 내 살이 아닌 것 같다, 이 앞에 세 손가락이 아프다. 네. 그런 경우는 이제 그런 카팔 터널 신드롬이라는 게 생겼을 가능성이 있고, 음. 아니면은 손목은 이제 다른 부위에 비해서는 그렇게 이제 관절염이 많이 생기는 분이 아니세요. 네, 네. 그래서 일단 다른 원인을 먼저 찾아보는 게 좋으시고,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여기 엄지 손가락 쭉 예. 따라 내려오다 보면은 네. 이쪽이 아프신 분들이 흔히 있으세요. 잘 안 보이는데. 네, 여기 이쪽 부분. 손목에서 안쪽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 네. 엄지 손가락 좀 내려와서 네. 손목과 사이 이 부분 아프신 분들, 네. 이 부분이 이제 디퀘르비안이라는 질병명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손 많이 쓰시는 분, 네. 손으로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걸리시거든요. 네. 이것도 굉장히 사실 치료가 간단해요. 아주 조그마한 이제 극소량의 주사를 여기 맞으시면은 좋아지는 경우 굉장히 흔하세요. 네. 네. 그것도 이제 초기에 다들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통증 있으신 분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딱히 짚을 수가 없는데 아프다고도 많이 하세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리구 맞습니다. 그런 느낌. 그럼 왜 그럴 그럴까요? 경우에는 이제 원인이 과연 신경에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근육에 있는지 아니면 전신 질환에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전문의 선생님을 만나보고 제대로 된 맞습니다. 원인을 찾는 게 맞습니다. 중요하겠네요. 네. 우리 또 바른병원의 임대순 원장님은 최근에 LA 지역의 병원을 오픈하셨습니다. 네. 스포츠 메디슨의 전문의신데요. 스포츠 메디슨 전문의는 지금 많지 않으세요. 캘리포니아에 3분 정도밖에 안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원래는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일럿즈의 전 주치의로도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내가 운동 후에 통증이 있다 또는 이 통증은 뭘까 궁금하신 분들은 바른병원의 임대순 원장님을 만나셔서 통증 전문의시거든요.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800 윌셔 블루버드 순 넘버 207A 윌셔 웨스턴 코너 머큐리 빌딩에 이번 주에 바로 오픈하신 것 같아요. 저번 달에 있습니다. 네네. 머큐리 빌딩 2층이고요. 네. 213-985-7777번입니다. 네, 213-985-7777번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른병원입니다. 바른병원. 바르게 척추를 잡아주고 뭐 경추 잡아주고 이러신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바른병원이라고 지었습니다. 네, 전 연령대 다들 허리며 뭐 통증 안 갖고 계신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약 번호는 213-985-7777, 213-985-7777번이고요. 3800 윌셔 블루버드 순 넘버 207A입니다. 오늘 바른병원의 임대순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질문이 하나 있었네요.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이라서 뭐 이렇게 음식 이런 것도 조절을 해야 되는지. 예. 네, 스터디에 의하면은 가공식품을 많이 먹으면은 퇴행성 관절염이 좀 진행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덜 정제된 식품을 먹는 게 좋습니다. 자연식품, 네. 자연식품 드시고 운동하시고. 채소, 과일, 네. 곡식 이런 거 드시면 좋습니다. 네.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니까요. 바른병원의 임대순 원장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